자, 그래서 뉴스테이션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저 최상목이는 자기는 줄곧 그 내란을 계엄을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좀 많이 이상해요. 네.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 비상계엄 당일날 국무회의석상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대통령의 문건, 그게 무슨 내용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나와가지고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런 게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분종을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적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꼼꼼히 읽어보셨을 텐데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접혀진 쪽지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쪽지를 받은 거는 그 실무자에게 받았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나중에 저희가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지시사항이 있어요?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뒤에 자세히 보지만 않고 제가 그때 국회에서 지금은 말씀드린 확인하셨잖아요. 것처럼 어떤 그 내용?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그때 국회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워딩은,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 국회에서 재정자금의 뭐 확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제가 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기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경찰특별수사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 측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건 원본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기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예산은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기재부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이 같은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 물론 돈줄까지 조여 국회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오늘날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직후에 F4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F4라고 합니다. 여기가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1급 기재부 간부회의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쪽지의 내용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포함한 국회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라, 비상입법회의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라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가 내란 직후에, 계엄 직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에 자금줄을 마련하는 회의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그 얘기가 뭐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횡설수설 정신없네요. 안 봐도 진실을 숨기는 자는 말이 횡설수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윤석열이가 뭐 어렵습니까? 진실이면 진실은 심플한데. 그렇죠. 그 국회 운영 자금 끊어라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저 본인이 정말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그거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걸 숨겨? 숨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숨기는 자의 말은 항상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 기재부 간부들 모아놓고 뭔가 회의를 했던 거예요.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근데 이 상황,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상목 이 사실은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서울법대. 법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큰데 사실 내란이 뭡니까? 이제 폭력적 수단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점거하거나 그 국가기관의 권한과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못하게 하는 게 내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행위의 이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로 가면 또 형이 뭐 어마어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회 운영자 좀 끊어라. 사실상 이제 국회를 마비시켜라. 지시를 받았고 아니,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게 중요 임무야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한 거? 야, 저건 누가 봐도 저 군인들, 저 반란군 아주 1차원적이죠. 저거는 중요 임무지. 저게 내란의 중요 임무했던 저 사령관들 저것들 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저거 앉아 있는 이 책상 머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걔네들은 뭐 중요 임무가 아니지 않아라고 착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최상목을 통해서 최상목에게 내려갔다는 그 쪽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있는 국회에 자금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마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국회 말고 다른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옛날 국보위처럼. 그렇죠, 국보위처럼. 그러면 거기는 또 돈이 들어가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마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없는 다른 이 기구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총 들고 국회를 점령한 거랑 거의 진배 없는 수준의 어쩌면 더 심한 중요 임무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고 최상목이가 그 총 들고 들어간 사령관보다 덜 위험하다고 착각하실까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 비상 입법기구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돈은 예산안으로 확정되고 예산에 따라서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재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기관별로 이 콜을 받아서 집행을 해줘요. 그렇지. 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관이다. 그럼 내가 1년 예산이 1억이 확정됐다. 그러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이네. 콜 들어오면 월말에 1,000만 원 집행해. 그럼 계좌에서 선관위 계좌로 쏴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사무국장이 이 콜이 오면 그 계좌로 국회 계좌로 이제 기재부가 돈을 쏴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가 콜이 왔을 때 사실상 저희가 추측하는 건 뭐냐. 기재부가 그냥 계좌에서 돈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국회 돈이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그냥 돈이 원래 가야 될 돈이 쌓이잖아요. 그 쌓인 돈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나중에 비상입법기구로 돌리면 된다. 이 시스템을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쉽게 말하면 국간직이 아닙니까? 나라의 국간직이. 네가 열쇠를 틀어잡고 돈을 주지 말고 그 돈을 쌓아서 뒤로 돌릴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내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횡설수설한다? 우리 당연히 의심하죠. 어찌 보면은 나는 내란에 관여 안 했다,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반대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처음에 고민정 의원이 물어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보니까 그 소방청장이 뭐 저기 단전단수 언론사들 단전단수 이런 그 지시가 내려왔지만 나는 쌩 같다. 봤더니 서울시 소방본부하고 뭔가 또 연락을 한 게 있었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 형이 크기 때문에 죄다 지금 말을 바꾸고 횡설수설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까지도. 그럼요. 군인들도 처음에 뭐 아닌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드러나 보니까 뭐 미리 알았던 사람, 뭐 사령관들 뭐 그나마 국회에서 했던 얘기들 다 알고 봤더니 또 더 거짓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연히 어마어마한 중요 임무를 하달받은 최상목이기 때문에 일말이라도 거기에 어떤 본인의 이 연계성이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숨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우리 각하께서 주신 하사하신 종이 그 종이로 준다는 게 뭐예요? 종이로 줘야 저 사람들은 자꾸 쪽지라 그러는 쪽지 아닙니다. 명확한 지침과 명령입니다. 계엄을 일으킨 내란 수계의 명령이죠. 분명히 어디 근거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는 예를 들어서 이 장관에겐 이 쪽지, 쪽지라고 안 할게요. A4로 정확하게 있는 지침, 명령. 이게 네. 지금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도 그렇고 예. 여기도 그렇고. 근데 다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뭔지 계엄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슬쩍 보고 주머니에 넣고 난 느낌적인 느낌만 뭔가 그런 것만 받았다. 이 말이 됩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최상목 씨 우리가 바보입니까? 네. 그 시간에 왔던 카톡만 봐도 확인을 하겠네. 근데 글쎄 말이야. 정확하게 명령이 문서로 하달됐는데 그걸 보고 내가 안 봤다? 느낌만 좀 이상해서 밑에 차관이나 실무자한테 던져주고 니들이 챙겨봐라라고 그랬다. 난 그래서 워딩도 기억이 안 난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예. 한덕수로는 안 되니까 예. 그냥 궁여지책으로 최상목이를 대응으로 앉혔는데 이거 보니까 아주 웃기는 놈이에요. 이것도.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명령을 본인이 직접 받고 그 F4 회의가 바로 열렸는데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 뭐 단순히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뭐 유동성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계엄이 이렇게 가는데 요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네.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어이구야. 이후에 바로 기재부 또 우리 실장국장들과 실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 네. 아까 말한 그 쪽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고 그 멘트 회의하는 중에 네. 본인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네. 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예. 국회라 라든지 중요 기관으로 가는 자금 관련해서 뭐 검토를 지시했다라든지 예. 예산 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라라든지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 예. 총재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 다 중요 업무, 중요 임무 네. 종사자가 되고 그 기재부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이고. 적어도 최상목과 그 기재부 실무단이 있었던 그 회의 거기까지는 그거는 무조건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더 수사돼야 되고 최상목의 관여 여부는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또 예. 탄핵하면은 민주당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나는 못 건드린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제 더 이상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 같아요. 우리 상목이 형이. 예. 그러면 예. 제가 또 이제 열받는 거는 예. 적어도 F4 회의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예.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막아라. 예. 돈 마련해라. 예. 그거는 F4하고 회의할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요. 예. 그거는 이제 계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라. 이럴 수 있다고 추측은 되는데 네. 왜냐하면 돈 막는 거는 기재부 애들하고만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F4 회의에서 계엄 그러니까 비상입법 회의에 돈을 들어가라는 회의는 안 했을 수도 있다고 그냥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그거 말고 다른 의미에서 이 계엄 체제를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F4 중에서 나머지 3명이 적극적으로 지금 최상목을 비호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최상목은 자기가 아직 한마디도 한 적은 없는데 대번역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와가지고 최상목이 자리를 박차고 반대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초기부터 한다라든지 하면서 최상목이가 흔들리고 나면은 우리 경제 컨트롤 타고 흔들린다라는 둥 경제 불안은 있어서 안 된다는 둥 또는 심지어는 무슨 멘트를 했냐 국힘 일각이든 민주당 일각이든 아무튼 뭐 양쪽 다 최상목이 공격할 때 예? 정신들 차려라 예. 경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쪽 사람들이 최상목을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창용이 예. 한국은행 총재 아니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말이야 최상목이가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다고 그래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야 당신들 헛소리 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공범이니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F3가 예. 최상목을 엄호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그 단순히 그 양반들이 전부 다 모피아로서 우리 사회의 카르텔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서울대 인맥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늘 이 그야말로 기득권의 말 그대로 코어들이기 때문이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평소에 하는 얘기고 그 첫 번째 계엄이 터지자마자 사실은 있었던 그 F4 회의에서 자기네들은 최상목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부터도 사실은 따져볼 문제가 있다. 최상목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너무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야, 이거 아주 재밌네요. 예. 그 결국에는 그 기재부 공무원들은 다 우리 모피아 패밀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 어디 가서 발설하면 다 좆되는 거야 너희들. 닥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회의를 안 한 거야. 뭐 이렇게 입막음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이 최상목과 F4나 이 금융 뭐 또는 이 경제 모피아들이 예. 지금 경제의 불안함을 예. 인질로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건드려? 예. 그럼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지 이러면서 그렇지.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 뭐 헌재 재판관도 3명 중에 2명만 지네 마음대로 하고 예. 뭐 특검법도 다 거부했다가 아니 어저께는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그 새벽에 멘트 날린 거 보세요. 그렇죠. 뭐 유혈 사태가 묵과하지 않겠다? 지금 뭐가 누구와 누구를 묵과하지 않아야 아니, 되는지. 예를 들면은 예, 예. 저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네. 그 집에 계신 분이 이제 태권도 유단자여서 네. 그 강도를 때려잡았어. 예. 강도가 그냥 얻어맞고 실려갔어. 네. 그러면은 그 태권도 유단자한테 그러니까요. 책임을 다 묻겠다. 예. 이게 아니야 한마디로. 강도에게 피 한 방울만 남은 나 가만 안 있어. 뭐 이런 얘기를 그 새벽에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크게 이 최상목의 발언을 계속 보면 횡설수설이고 그렇지. 그 이 내란 관련해서는 반드시 디펜스한다라는 게 눈에 읽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 쪽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빨리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최상목을 공격하면 그때 자기가 버티려고 하는 인지는 뭐냐? 경제. 나 건드리면 경제 흔들려. 저 최상목 씨한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네. 윤석열이가 감옥 가면서 당신에 대해서 이를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갈았지. 이 시발 새끼가 아니 그 저기 뭐야? 어? 그 공수처나 뭐 저기 경찰한테 혼내줘야지 이 새끼가 여기 쳐들어올 때까지 뭐 그냥 하나만 한 멘트나 날리고 말이야. 네. 나를 지켜줬어야지. 최상목이 너 두고 봐. 내가 나중에 입 벌려서 얘기할 상황에 그때 내가 지시한 거 다 깔 거야. 그러니까요. 네. 배신의 말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맛보게 될 거라고. 알았어? 종국에서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드러나요. 그거 저기 쉽게 감출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날 그 회의에 뭐 했는지 여러분 그 F4 회의뿐만 아니라 네. 기재부 회의 때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우리가 이제 눈을 그렇습니다.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국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횡설수설한 거 속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은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발언은 명쾌하잖아요. 나 반대했다. 네. 특집 받았다. 네. 내가 뭘 시행한 거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 싫어하지만 본인의 멘트는 명쾌하단 말이에요. 그 형은 그래 좀 꼴통기가 있어 보여도 그렇게 심각하게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최상목도 예를 들면 그 조태일 장관처럼 당당하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는데라고 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라고 했다가 기억을 한다라는 말을 내가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 게 좋은지 실시간으로 계속 검열을 돌리는 게 그냥 소리가 납니다. 머리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그건 숨기는 자들의 전형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숨겨야 될 게 진짜 중요 임무이기 때문이라는 걸 이 사법적 리스크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다고 치고 다만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님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그때 느꼈던 공포, 헬기가 떠다니는 그 소리, 그 특전사라든지 소방사들이 그 무기를 장착하고 실탄을 가지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을 때 이 공포감, 저게 내란인지라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비중입니다. 넥타이 메고 앉아 있었을 뿐이고 무기가 손에 안 들려 있지만 돈을 무기로 휘둘러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내란의 중요 임무의 한 축이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덜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더 추궁하고 더 캐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그 최상목이하고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하고요. 네. 뭐 상모가 그랬답니다. 예, 뭐 후배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서울법대. 예,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지난 주말에 그 여권의 원로 정치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했더니 인제는 좀 사람 이름을 좀 얘기해봐라. 네. 인제는. 네, 그래서 얘기할 수 없다 제가 그랬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양반이 만났는데 윤석열이가 채석같이 믿는 게 있어요. 헌재 재판관 5명은 내 사람이다. 근데 그 셋은 코어다. 확실하다. 자, 근데 최상목이가 2명만 임명했단 말이죠. 2명만. 8인 체제야. 근데 탄핵이 되려면 6인이 돼야 되죠. 근데 확실하게 자기를 믿는 사람이 3명이다? 그러면 8인 체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3명만 반대해도 자기는 돌아가는 거야. 이 지금 다 그 나름대로 최상목이하고 뭔가 교류가 있었던 거야. 그 2명 임명 때도 2명 임명 때도 충분히 저 용산의 그 괴물하고 뭔가 소통이 있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또 제가
도대체 그 첫날 있었던 F4 회의나 기재부 회의에서의 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그 회의가 종사된 거냐, 관여한 거냐 이렇게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 명쾌하게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회의 참석했던 사람들 다 실명으로 나와서 아닙니다. 무슨 회의가 있었고 우리는 아닙니다. 본인도 명명백백하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명명백백하게 얘기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궁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뭐 모르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명쾌한 대답이 안 나와요. 최상목이가 예. 지금 저기 여권 대선 후보를 좀 꿈꾸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예. 진짜 짜증이 납니다마는 예.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이었던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군 세력들 한동안 힘을 잃었었죠. 그렇죠. 하나의 척결 이후에 그리고 검찰 세력들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둘보다 늘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봤던 이 모피아 세력들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한동안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 세상이야? 이러더니 이제 군과 함께 뭘 했어? 라고 해서 늘 이제 뒤에 있었는데 뒤라는 건 아니지만 순위가 조금 밀려 있었는데 이 두 세력들이 어쨌거나 이번에 청소가 되고 나면은 우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모피아들이. 예, 특히 아이고. 오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직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뭐 모종의 그러면 다시 한번 컴백해서 이 대선 국면에서 그 최상목이가 힘을 얻으면 아마 김진표 그 형님도 등장할 겁니다. 네,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씨, 당신은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거야. 그럼요. 그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체포 개념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먹방 광고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일상의 회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광고 받고 또 광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이 경제가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가 짓눌려 있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 지경인데 이런 게 이제 정상성을 점점 회복해 가는 중이죠. 그럼요. 겨우 체포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빨리 구속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또 구속 들어가겠습니다만 구속 파면 이어지는 구속 그다음 기소 그다음에 파면 근데 그다음에 중간에 특검이 반드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김용현이나 등등등이 다 내란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사실은 이게 군 형법에 군사 반란으로 기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국민에 대한 반란이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키면 그냥 내란이에요. 근데 군인이 일으키는 이 행위는 그렇지. 군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일종의 군인 아닙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도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일으켜야만 군사 반란인 거고 민간인이 일으키면 내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랑 딱 지금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게 윤석열하고 김용현이랑 노상원 이런 애들이에요. 노상원은 전직이고 노상원은 지금 현재 민간인이고 국방부 장관 민간인이고 김용현도 민간인이고 윤석열이 민간인인데 권한만 군 통수권을 갖고 있지 네가 군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죄에 수개가 되면은 수개가 되면 사형이나 무기거든요. 근데 군 형법상 반란이 되면은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군 형법이 적용되면은 그리고 군 형법이 적용돼서 사형이 되면 사형 방법까지도 거기 정해져 있어요. 총살이에요. 총살. 민간이 예를 들면 민간인은 교수형 아니에요. 살인이나 뭐 어쨌거나 사형을 받으면 강간이나 뭐 이렇게 사형을 받는다 그러면 교수형인데 물론 우린 사형 집행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요. 근데 군 형법상 사형이 정해져 있으면 사형 방법이 총살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내란으로 가나 군형법으로 가나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군형법으로 가서 수개가 되거나 하면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더 고통스럽나?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내란으로 단죄할 것이냐 일단 죄목이 공소의 죄목이 아니면 군형법을 넣을 것이냐가 이제 사실은 이후에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갈림길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용현을 보니까 내란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 김용현이랑 윤석열은 법리가 비슷합니다. 얘네가 현재 민간인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갔다는 건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요. 민간인이어도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거든요. 뇌물 같은 거. 그렇지.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도 군사 반란도 군인만 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신분자만 할 수 있는 범죄에 그 신분이 없는 자가 같이
공동으로 의사실행을 하고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너는 신분자하고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라는 게 확립된 이론이면서 팔립니다 우리나라. 아 그러면 저 윤석열이나 예. 노상원이나 그리고 김용현까지 예. 다 저 군형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오. 그래서 사실은 예. 지금 검찰이 일반 내란으로 기소를 했는데 네. 특검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특검이 이 죄목을 예. 군형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검찰은 안 할 거잖아요. 네, 내란으로 그렇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내일 사이 이제 아무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특검법 예. 또 최상목이가 거부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요거 관련해서 요거 저 만약에 최상목이가 또 거부하면요. 날려도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확실히 그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스스로 네. 인정하는 네, 꼴이에요. 네, 네, 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아까 이제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체포 한 단계는 넘었지만 앞으로 구속 그리고 기소 그다음에 특검 출범 이후에 기소 단계에서 이제 공소 유지하는 단계에서의 죄목 변경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법적인 트랙 네. 우리 계속 지켜봐야 되죠. 아이고, 야, 또 얘기 들어보니까 예. 사형을 이제 선고받은 사람이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기 네네네. 전에는 미결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미결 그 형이 확정되면은 그 자체로 이제 기결수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결수가 되는. 뭐 따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야, 아유 최상목. 그래서 그 빨간 명찰을 꼭 좀 봤으면 하는. 아 좋습니다. 그야말로 황제로 살아왔던 김건희가 그럼 지난 2년 반 동안 그 소위 말하는 그 자기의 이 검은 세력들과 그렇지. 다른 짓을 안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아직 조사가 덜 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그것도 사실은 저기 이제 오늘은 뭐 의혹이라고만 할게요. 그것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모종의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시나리오는 뭡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날아가가지고 재건 사업 등등등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다 삼부 토건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립되는 일로 밝혀진다면 이것도 국가가 동원돼가지고 결국 주가 조작했다는 진짜 엊그제 뭐 그 경호실 그 우리 요원들을 가지고 네. 뭐 안마나 시켰다는 얘기나 네. 매한가지 아닙니까? 국가 권력은 늘 이 양반들의 이 부부의 이 사적 이익과 비리와 이런 거에 그냥 동원돼도 됐던 그 몇 년에 있었던 일들. 제가 볼 때는 까봐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나온 명태균 폰 이렇게 이미 우리가 단서를 잡고 해야 될 것들도 무지기수인데 이 2년 반 동안 안 나왔던 얘기들 엄청 많을 겁니다. 양평 저 고속도로 흰 것도부터 시작해서요. 네. 예.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목숨이 10개였으면 좋겠다. 10개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박시동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